13. 다음날 오후 레이토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치우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발소에 다녀오라는 지시였다. 어제 헤어지는 참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깜빡 잊었어요. 모처럼 나들이벌도 마련했는데 그런 더부룩한 머리로는 모양새가 나지 않겠어요. 머리 깎고 수염도 말끔하게 밀고 나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레이토는 자신의 옆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일정은 기억하고 있지요? 네, 일단은 이라고 해서는 미덥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라고 레이토는 기억을 확인했다. 오후 4시 반에 치우네 씨와 역에서 만난다. 그리고 급행 전차로 신주쿠로 나가서 오후 6시에 사은의 행사장 호텔로 직행한다. 라는 것이었지요?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전해져 왔다. 좋아요. 신주쿠역에서 시간이 좀 남을지도 모르지만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아요. 네, 혹시라도 지각을 해서 야나기사와 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나쁜 인상을 주면 안 되죠. 잘 알고 있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오후 4시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레이토는 전화를 끊었다. 긴장되는 하루가 될 것 같구나 라고 내심 우울해졌다. 야나기사와 그룹의 사은에 따위 전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치우네의 명령이라면 거스를 수 없다. 아무튼 그러려고 정장 양복까지 사준 것이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레이토는 하얀 셔츠를 입고 이제는 말 그대로 나들이벌이 된 양복에 벨트를 차고 넥타이를 매고 반짝반짝 닦은 가죽 구두도 신고 종무소를 나섰다. 지갑에는 일단 10,000엔짜리 지폐 2장을 슬쩍 넣어두었다. 혹시 뭔가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준비다. 그 헌 자전거를 끌고 경내 계단을 내려온 뒤 안장에 걸터 앉아 페달을 밟았다. 역 앞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놓고 개표구로 향하자 시계바늘이 오후 4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 예정대로였다. 대합실 벤치에 캐멀색 코트를 입은 치우네의 모습이 있었다. 옆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자 그녀는 레이토를 올려다보며 깜빡깜빡 눈을 깜짝거렸다. 옷이 날개라더니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주 잘 어울려요. 그 말쑥한 머리 스타일도. 고맙습니다. 그러자 치우네가 흠칫 놀란 듯 오른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저런 코트를 산다는 건 잊어버렸네. 춥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정도 추위쯤은. 코트도 사야 한다고 내내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코트까지 사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하죠. 하긴 행사장 안은 모인 사람들의 훈김으로 더울 정도예요. 다만 바깥을 돌아다닐 때는 주의하도록 하세요. 춥다고 어깨를 웅크리면 궁상맞게 보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라면서 치우네가 일어섰다. 상행 급행 전차는 자리가 비어 있었다. 레이토는 치우네와 나란히 앉았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레이토는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양복 말인가요? 너저분한 차림새로 야나기사와 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양복도 고맙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았어요. 어머니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도 많았고. 그런가요? 노인네 옛날 얘기를 들어주느라 지겨웠겠구나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아주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소이치 씨가 엄청 연하의 제자와 재혼을 했다든가 그 바람에 치우네 씨에게 20살 넘게 나이 차가 나는 여동생이 생겼다든가 치우네 씨 입장에서 보면 진짜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군요. 그 드라마의 종착점이 레이토라는 존재인데요. 아니 그게요. 라고 레이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대목이 어쩐지 좀 실감이 안 났어요. 다른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만 같고
틀림없는 그쪽 얘기예요. 그래서 들려준 것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역시 나는 치훈혜 씨에 관한 얘기 쪽이 더 흥미가 있었어요. 친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게다가 농나무 파수꾼 일도 물려받아야 했고,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기념회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으니 그리 아세요. 치훈애는 검지를 바짝 세워 가로저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기념회에 관해서 나도 나름대로 알게 된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이지요? 금음날에 기념을 하는 사람들과 보름날에 기념을 하는 사람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 레이토는 기념 기록을 입력하는 사이에 발견한 것, 즉 금음날 밤에 기념을 한 인물과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참 지난 뒤에 보름날 밤에 기념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치훈애에게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같은 성씨의 두 사람이 간격을 두고 한쪽은 금날 밤에 또 한쪽은 보름날 밤에 기념을 한 거예요. 즉 두 사람은 가족이거나 친척이고 각자의 기념에는 서로 관련이 있다. 어때요? 내 추리 딱 맞췄죠? 흐음하고 치훈애는 뭔가 의미심장한 틈새를 둔 뒤에 입을 열었다. 그것에 대해 내 견해를 밝히는 건 사양합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점에 주목했다는 것은 말해두지요. 중요한 건 금음날 밤의 기념과 보름날 밤에 하는 기념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금음날과 보름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음과 양,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과 악, 그런 단순한 것인지 어떤지 꼭 자신의 힘으로 밝혀내도록 하세요. 꼭 밝혀내겠다고 레이토는 대답했다. 아무래도 완전히 빗나간 얘기를 한 것 아닌 것 같아서 내심 흐뭇해졌다. 아참, 그쪽에 미리 건네줄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치훈애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파란색의 납작한 가죽 케이스였다. 이걸 갖고 다니도록 하세요. 받아들고 살펴보니 케이스 안에 명함이 들어있었다. 인쇄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레이토는 흠칫 놀랐다. 월양신사 종무소 관리주임 나오키 레이토라고 찍혀 있었다. 주임이라니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사장 한 명밖에 없는 회사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종무소 책임자니까 그 정도의 직함은 필요합니다. 내가 책임자예요? 당연하지요. 뭔가요? 이제 새삼스럽게. 그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냥 견습생이라고. 견습생이라도 책임자는 책임자예요. 자각을 갖도록 하세요. 예, 라고 대답하고 레이토는 명함첩을 한 차례 공손히 들어 보인 뒤에 안주머니에 넣었다. 요즘 계속 치훈애에게 단단히 기합을 받고 있다. 급행 전차가 신주쿠역에 도착했다. 역을 나와 걸음을 옮기자 역시나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레이토가 무의식 중에 바짝 긴장해버린 원인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치훈애 씨 큰일 났어요. 왜 그러지요? 엄청 긴장되는데요? 뭐예요? 한심하기는. 치훈애는 발을 멈추고 엄격한 눈빛으로 레이토를 올려다보았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니 그래도 이런 건 난생 처음이라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당연한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다만 허세를 부려서는 안 돼요. 인간이란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법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알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보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보기 흉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레이토는 허리를 굽히며 급히 호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사은의 행사장은 특급 호텔 안에 있었다. 저절로 어깨가 움츠려들려고 했지만 치은혜의 말을 떠올리며 등을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생각해보니 오늘은 호텔에 드나들기 적합한 차림새인 것이다. 행사장 앞에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듯한 분위기였다. 그저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세련되게 보였다.
나는 접수를 하고 올 거예요. 아, 이것 좀 부탁해요. 치훈애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레이토 쪽으로 내밀었다. 네, 라고 코트를 받아들고 레이토가 다시 멀거니 주위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치훈애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나무랐다. 어서 가서 코트를 맡기고 와요. 어디에? 어디냐니? 당연히 클로크지요. 클로크? 저기라고 치훈애가 가리킨 곳은 카운터가 있었다. 안에 있는 직원에게 손님들이 짐을 맡기고 있었다. 아, 그런 건가? 하고 레이토는 그제야 이해했다. 단순히 코트를 들고 있으라는 지시인 줄 알았던 것이다. 코트를 맡기고 치훈에게 다시 돌아오자 그녀는 풍채 좋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참이었다. 아, 레이토, 소개할게요. 이쪽은 가스시계 씨. 나와는 재종간이에요. 재종간?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말이다. 치훈애 씨의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촌 누님이야. 2살 위의.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잘 부탁하네. 네, 라고 인사를 건네고 레이토는 받아들였다. 명함에 인쇄된 야나스 코퍼레이션 전무이사 야나기사와 가스시계라는 글씨를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옆에서 치훈애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를 돌아보니 미간을 좁힌 채 레이토의 가슴팍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제야 겨우 눈치를 챘다. 급히 파란색 명함첩을 꺼내 거기서 자신의 명함 한 장을 뽑아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상대에게 내밀었다. 야나 기사와 가스시계는 입술 왼편의 끝을 치켜들고 옅게 웃으면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 표정 그대로 흘끗 들여다보더니 종무소 관리 주임이라고 소리내어 읽었다. 번듯한 직함이네. 비꼬는 소리인 게 틀림없었지만 레이토는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를 숙였다. 이 친구는 알고 있어요? 농나무 파수꾼의 진짜 의미를. 가스시계가 치훈애에게 물었다. 아니, 얘기하지 않았어. 너도 알다시피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자기 힘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건가? 하지만 괜찮겠어요? 한 핏줄 일하고든 해도 치훈애 씨도 바로 최근까지 만난 적이 없는 아이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는 거야.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농나무 파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 그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 치훈애는 딱 잘라 말했다. 염려해줘서 고맙구나. 가스시계는 입가를 시옷자로 구부리더니 레이토를 보며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하고 빙글 등을 돌렸다. 가스시계 씨! 라고 치훈애가 불러세웠다. 파티 끝나고 비공식 임원 회의를 한다던데. 뒤돌아본 가스시계의 표정이 약간 흐려져 있었다. 그 얘기는 누구에게서? 나는 고문이야. 어디서든 정보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 회의의 주제는 뭐지? 어떤 리조트 개발에 관한 얘기예요. 이미 결정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서 치훈애 씨에게 굳이 나오시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호텔 야나기사와의 처리건이라던데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네. 가스시계는 손끝으로 미간을 긁었다. 뭐 그런 얘기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다면 왜 나한테 얘기가 건너오지 않았을까? 그 호텔의 개업에는 내가 지휘봉을 잡았었는데 벌써 40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죠. 38년이야. 그리고 옛날 일이니까 어떻다는 거지? 가스시계는 떨떠름한 얼굴을 치훈애에게로 향했다. 그 입에서 밉살스러운 말이 튀어나올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 호흡 틈을 둔 뒤 얼굴에 문득 체념의 빛이 떠올랐다. 알았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8시 반부터 지하 1층 메인바에서 개인실을 잡아뒀어요. 입구에서 야나기사와 사람이라고 하면 알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임원회의를? 아주 우아하구나.
비공식 회의니까요. 그렇게 말하더니 가스시계는 가볍게 한 손을 들어 보이고 자리를 떴다. 틈만 나면 나를 따돌리려고 하네? 큼직한 등을 지켜보면서 치우내는 말했다. 이른바 눈의 가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모양이지? 호텔 야나기사와라는 데가 어디예요? 하코네에 있는 호텔이에요. 야나기사와 그룹이 호텔 사업에 뛰어든 계기가 된 첫 번째 호텔입니다. 저 사람에게 말했던 대로 내가 주도했던 사업이에요. 결코 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질 높은 서비스가 강점인 품격 있는 호텔이라서 정계자, 점재계 중진들 중에도 단골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반 고객에도 인기가 있어서 한때는 6개월 전에도 예약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했지요. 그런데 요즘 그 시설을 폐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요즘은 어떤 호텔이든 장사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도시 쪽 시티 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전쯤부터 야나스 코퍼레이션도 도심 호텔 쪽으로 사업 전개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레이토도 야나스 호텔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지요? 네, 여기저기서 눈에 띄던데요. 그런 사업도 여간 힘든 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래도 호텔 야나기사와의 경영 상태는 결코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최고 입지인 하코네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여행객도 많아졌다고 해도 하코네를 찾는 고객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지만 수도권 쪽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코네는 점점 더 사업 전망이 좋다는 뜻이지요. 근데 왜 폐쇄를 해요? 아니, 그 반대예요. 야나스 코퍼레이션에서는 하코네에 새로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에요. 아, 그럼 리뉴얼을 하는 거네요? 레이토의 말에 치우네는 시들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확보한 땅이 호텔 야나기사와는 별도의 장소니까 리뉴얼이 아니지요. 전혀 별개의 시설이에요. 그에 따라 호텔 야나기사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 것인데 야나기사와 그룹 최고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폐쇄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해져 가는 모양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 호텔은 현재 야나기사와 그룹의 원점이건만. 그러면 치오네 씨는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히실 생각이군요. 직함은 고문입네. 그럴싸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은퇴한 처지.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줄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할 생각이에요. 치윤애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을 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듯이 레이토는 치윤애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호텔 스태프들이 양쪽에 서서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음료를 권하고 있었다. 슬쩍 둘러본 바로는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위스키, 미즈와리, 화이트와 레드 와인, 우롱차 등이다. 어떤 걸 받을까 잠시 망설였다. 뭘 꾸물꾸물하고 있나요? 냉큼 고르도록 하세요. 치윤애가 꾸지람을 날렸다. 그녀는 우롱차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니요, 어떤 게 더 이익일까 하고. 원하는 만큼 실컷 마셔도 되니까 이익이고 손해고 없어요. 이런 곳에서 멈춰서면 뒷사람에게 폐가 되잖아요. 이걸로 해요. 치훈애는 자신의 잔을 밀어붙였다. 레이토가 받아들자 그녀는 새 우롱차 잔을 손에 들었다. 자, 갑시다. 치훈애를 뒤따라가며 행사장 안을 둘러보고 레이토는 저절로 탄성을 흘렸다. 화려한 파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 우선 넓이에 압도되었다. 동네 야구팀 정도라면 넉넉히 시합을 할 수 있을 만큼 널찍했다.
포화찬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강렬하고 그 아래에 새하얀 둥근 테이블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신사숙녀가 그 테이블 주위에 모여들었다. 벽 쪽에는 요리를 줄줄이 차려낸 테이블과 셰프 코너가 차례차례 이어졌다. 셰프 코너 쪽에서는 초밥과 메밀국수, 장어까지 즉석에서 요리해주는 모양이다. 레이토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뱃속이 꼬르륵 거리는 것 같았다. 참석자 여러분,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회자인 모양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야나기사와 그룹 각사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담아 사은 파티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디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우선 그룹을 대표하여 야나스 코퍼레이션 야나기사와 마사카즈 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약간 작은 몸짓이지만 자세가 반듯해서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새카만 머리는 염색을 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젊음을 어필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전차 안에서 치훈애가 보여준 초대장에 적혀있는 그룹 대표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대서도 이런 사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라서 이 사은회도 올해로 정확히 30회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변함없이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 덕분입니다. 따로 메모를 들여다보지 않고 막힘없이 슬슬 말하는 것에 레이토는 감탄했다.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지도 모르지만 자신이라면 몇백 명 사람들 앞에 서면 연설은커녕 목소리도 못 낼 것 같았다. 저희는 아까 소개한 가스시게 씨의 형이에요. 옆에서 치훈애가 말했다. 시티호텔 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공헌했고 그걸 성공으로 이끈 공로자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금기에도 차례차례 도전해서 야나기사와 그룹의 사카모토 료마라고도 하지요. 와 하고 레이토는 감탄의 소리를 흘렸다. 굉장하시네요. 물론 아이디어맨이고 협상에도 능합니다. 저렇게 말솜씨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만한 성공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말에 위화감을 느끼고 레이토는 치훈애의 옆 얼굴을 돌아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별로. 그녀는 단상으로 시선을 향한 채 짧게 고개를 저었다. 잊어버려요. 나 혼자 해본 소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파티에도 고객을 접대하는 저희의 마인드를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혀로 그것을 찾아내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길어졌군요.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나기사와 마사카즈가 인사말을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왔다. 그 모습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다. 그 뒤 직함의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노인이 단상에 서서 건배 선창을 했다. 그것으로 드디어 음료며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우롱차 잔을 가까운 테이블에 내려놓고 레이토가 셰프 코너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하자 치훈애가 어디 가는 건가요? 라고 불러세웠다. 아니 일단 초밥부터 먹어볼까 하고. 치훈애 씨 것도 가져올게요. 어떤 초밥을 좋아하시죠? 치훈애는 미간을 찌푸렸다. 초밥쯤은 내가 언제라도 먹게 해줄 거예요. 됐으니까 나를 따라와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리더니 걸음을 뗐다. 뒤따라간 곳에는 한 테이블 주위에 모인 그룹이 있었다. 조금 전에 인사한 말을 한 야나기사와 마사카즈의 모습도 보였다. 옆에 서 있는 기품 있는 여자는 부인인가? 야나기사와 가스시계도 함께였다. 이쪽도 아내인 듯한 여자가 옆에 있었다. 각자 잔을 손에 들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요리를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치훈에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 누군가 담소를 나누는 야나기사와 마사카즈에게로 다가갔다. 기척을 알아봤는지 마사카즈의 얼굴이 그녀 쪽을 향했다. 오 라는 듯이 눈을 조금 둥그레진 뒤에 입가가 환하게 풀어졌다. 성황이구나. 치훈애가 말했다. 예, 덕분에. 마사카즈가 응했다. 조금 전에 가스시계에게서 얘기 들었어요. 파티 끝난 뒤에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별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죄송스럽네. 야나기사와 그룹 발전의 야나기사와 그룹 발전의 상징을 없애려고 하는 회의가 별 얘기도 아니라고. 어지간히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 같구나. 방침에 참견을 할 마음은 없지만 참고 의견을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할 거야. 야나기사와 그룹의 초창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그건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지. 꼭 귀담아 듣도록 하죠. 그런데 라면서 마사카즈가 레이토에게로 시선을 던져왔다. 그쪽에 계시는 분은 그 조카님이신가? 그래, 아까 가스시계 씨에게도 소개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얼굴을 보여드릴까 하고. 치훈애가 돌아보았다. 레이토? 자기소개를 하세요. 네 라고 대답하면서 안주머니에서 파란 케이스를 꺼냈다. 명함을 한 장 빼들고 마사카즈 앞으로 나갔다. 나오이 레이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명함을 내밀었다. 마사카즈는 받아들고 오 하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렸다. 나도 아까 받았어. 옆에서 가스시계가 말했다. 제법 번듯한 직함이지? 그렇군 이라면서 마사카즈는 명함에서 눈을 들었다. 관찰하듯이 레이토의 얼굴을 바라본 뒤 치훈애에게 아참,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라고 물었다. 소이치 라고 그녀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아하 그랬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레이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소이치 씨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군. 마지막으로 만나 뵌 게 큰 아버님 장례식 때였나? 그래, 그러고 보니 닮은 구석이 있네. 그런 말을 듣고서도 레이토는 그렇습니까?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소이치라는 조부와 만난 적도 없고 단지 치훈애가 사진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 농나무 야나기사와가의 보물이야. 아무쪼록 잘 부탁하네. 명함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마사카즈의 얼굴은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그 눈에 담긴 빛은 예리했다. 네 라고 대답하는 레이토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소개해둘까? 라면서 마사카즈는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아내 모토코야. 아, 모토코. 지난번에 얘기했던 치은혜 씨의 조카. 이미 들었겠지만 이름이 나오이 레이토라는군. 모토코라는 초로의 여자는 안녕하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레이토는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응했다. 그 뒤 가스시계의 아내를 비롯해 주위의 친인척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남자들은 모두 야나기사와 그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것 같았다. 각자 직함을 밝혔지만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레이토는 대학은 어디를? 마사카즈가 물었다. 레이토는 항문에 꾹 힘을 넣었다.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대학은 안 다녔습니다. 고졸입니다.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것 같지만 마사카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 뭐 학력이야 별 문제가 안 되지. 고교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이것저것 했습니다. 식품회사에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음식점에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한 군데 자리 잡고 뭔가에 뛰어든 적은 없다는 얘기인가? 그건
레이토가 대답하지 못하자 뭐 좋아 라고 마사카즈는 한 손을 슬쩍 들었다. 과거는 됐어. 중요한 건 장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야.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가? 설마 농나무 관리만으로 평생을 보내려는 건 아니겠지? 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군. 자네는 어떤 장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레이토는 숨을 들이쉬고 옆에 치은애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앞을 향한 채였다. 내가 도와줄 건 없어. 라고 그 옆 얼굴이 말하고 있었다. 후 숨을 내쉬고 마사카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래에 대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마사카즈의 한쪽 뺨이 움찔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레이토는 뒤를 이었다.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것 빼고는 배운 것도 없고 특기도 없습니다. 싸움에 나설 무기는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철이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분명 내일부터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잃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앞에서 돌이 날아오면 잽싸게 피하고, 강이 있으면 뛰어넘고, 뛰어넘지 못할 때는 뛰어들어 헤엄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름에 몸을 맡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내 것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게 돈이 아니어도 좋고 집이나 땅 같은 대단한 재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넝마 같은 옷 한 벌이라도 고장난 시계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뭔가 하나라도 지니고 있다면 제가 이긴 겁니다. 레이토는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단숨에 말하고 후 숨을 내쉰 뒤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마사카즈는 새삼 레이토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웃음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한 세상 부평초로 살아가겠다는 결의의 표정인가? 제법 재미있는 얘기네. 자네 말솜씨가 아주 좋군.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 그렇게 해서 가닿은 곳이 막다른 벽이라면 어떻게 하지? 원래는 곧장 가려고 했는데 눈앞에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 바로 앞에 길이 좌우로 갈라져 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자네는 어떻게 결정할 건가? 감으로?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대로 SNS에 글을 올려 낯선 사람들의 충고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할 건가? 아니요, 그럴 때는 동전 던지기를 이라고 말하려다 꿀꺽 삼켰다. 변호사 이와모토의 충고가 내리에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분명한 자기 의사에 따라 답을 해야 한다. 동전 던지기 같은 것에 기대지 말고. 왜 그러나 갈림길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건가? 그렇게 말하고 마사가즈는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주위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 사람이 추종하는 웃음소리를 냈다. 레이토는 입술을 핥았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할 겁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대답했다. 마사카즈는 입술 한쪽 끝을 치켜 올렸다. 경험이라고? 부평초 떠돌이가 과연 얼마만큼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까? 레이토는 말문이 턱 막혔다. 굴욕적이었지만 대꾸할 수는 없었다. 마사카즈의 지적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 내 대답을 얘기해볼까? 마사카즈가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대략 자네와 똑같아. 나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말이지. 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나와 자네는
백그라운드가 전혀 달라. 나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위의 의견을 청할 수 있어. 그만큼의 브레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놓고 그때서야 답을 찾아내는 거다. 단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가 아니다. 레이토의 가슴팍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그는 말을 이어갔다. 어떻게든 정면 벽에 구멍을 뚫어 한복판에 길을 낼 수는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지. 레이토는 내놓을 말이 생각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완전히 그의 방역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마사카즈가 빙긋이 웃으면서 왼손에 찬 손목시계를 오른손으로 툭 쳤다. 내가 말이 많았군. 파티는 이제 막 시작했고 아직 시간은 넉넉해. 느긋하게 즐기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하고 빙글 등을 돌렸다.